일단 반도체 쪽은 새로운 대장주가 생겼다. 이틀 동안 완전히 엄청나게 올랐죠. 남들 빠질 때 꾸역꾸역 올라갔던 게 여기도 이제 보니까 마이크론 쪽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에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가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했던 화장품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은 계속적으로 좋다. 다만 5월달에 좀 많이 올랐고요. SK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혼 기사가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왜 SK가 이혼 소송이 SK 주가에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화장품과 전력기기 전선만 주도를 했던 장이었다. 그게 지난주부터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지고 ADR이 밀리니까 이 반도체라든가 특히 2차 전지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사실 이게 오르려면은 좀 근거라든가 핑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없었어요. ADR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바닥에 좀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몇 개 종목 위주로 지금 재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반도체 쪽은 새로운 대장주가 생겼다. 기존의 HBM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였죠. 물론 지금도 괜찮죠. 여기서 급락을 했던 거는 한화정밀기계가 들어온다더라 라고 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오르고요. 여기 대주주는 계속 사고, 특히 이제 금요일날 하이닉스 쪽으로 또 공시가 단일 판매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100% 독점에서 사실 다른 쪽으로 확산한다는 거는 그건 당연하겠죠. 그게 언제 되냐가 문제지. 대신에 한미반도체는 뭐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요때 뭐라 그랬죠? 마이크론을 뚫었죠. 마이크론 뚫어서 50%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남은 거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삼성전자를 뚫었다 그러면 또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항상 일단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를 때 따라하지 말고 어떤 핑계로 또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14만원대까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새로운 대장주가 뭐였냐면은 PSK 홀딩스가 HBM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완전히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HBM의 그 리플로우 장비 이쪽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남들 빠질 때 꾸역꾸역 올라갔던 게 여기도 이제 보니까 마이크론 쪽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에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PSK 홀딩스가 급등을 했고, 여기서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은 또 팔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장주가 되면은 항상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장주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테크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가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섣불리 팔면 안 되고 항상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재 부품단에서 또 새로운 대장주가 또 탄생을 했죠. 원익 QNC가 15%가 올랐어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52주 신고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소재 부품단에서도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HBM 쪽, AI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레거시 공정에서 소재 부품단에서도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차피 HBM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이 레거시 전통 공정에서의 이 턴어라운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뚫어주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소재 부품단들 말씀드린 것들 있죠. 같이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KC텍 같은 경우도 CMP 장비였죠. 여기서도 이제 사실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2달 이상, 거의 석 달 동안 54,000원에서 3만원 초반대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그 상승 트렌드로 바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꼭사주로 말씀드린 SK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PSK 홀딩스랑 거의 궤를 좀 같이 했습니다. 궤를 같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SK 같은 게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여기 이제 좀 이연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 쪽에서 한양 디지텍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SSD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거의 더블
2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특별한 조정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잘 보시면은 자 전년 동기 1,100억에서 1,600억, 자, 영업이익이 36, 39, 40, 73, 112억. 자 곱하기 4만 해도 4천억이 넘어가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까지 빠졌으면 상당히 싼 가격대에 왔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61선이라든가 20주선이 2만원 걸쳐 있죠. 자 이제부터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특별한 어떤 뭐 계기, 뭐 핑계라 그럴까요? 이 급등에 그건 없었어요. 다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기관들이 그동안 조금 바닥에 좀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만 볼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보면은 기관 매수가 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좀 빌드업을 좀 한 거였죠. 빌드업을 한 거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별한 상승의 이유는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사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또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뭐 추세가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위로 돌아섰다, 이제 그런 건 아직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금요일날 또 급등을 했죠. 그러면은 다시 또 조금 뭐 빠질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바닥은 바닥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은 모르겠다. 그 정도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2차전지 중에 이제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도 잘 봐야겠죠. 대주전자지류, 실리콘 음극재 만든 업체인데 남들 사실 빠질 때 4월부터 사실 쭉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음극재 쪽은 뭐 양극재보다 좋구나, 일단 그런 스탠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업체, 전액 업체인데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싸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시설 투자 공시가 좀 나왔어요. 다른 뭐 업체들은 뭐 어떤 자본 조달을 유중이라든가 뭐 CB라든가 BW 이런 것들도 한데 여기는 자체 자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커요. 거의 뭐 45,000에서 85,0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항상 한 6만원 정도에서는 항상 잘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금리랑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 대표적인 업종이죠. 근데 제약바이오도 이걸 업종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몇몇 종목만 지금 좀 잘 나간다. 그래서 몇몇 종목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전고점이 22만원대였고 여기서 이제 그 대주주가 좀 팔고 어쩌고 하다가 쭉 하다가 이제 머크 쪽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뚫으니까 신고가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전고점을 뚫냐 떨어지냐 항상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레이저 티닙 쪽, 그 다음에 같은 거죠. 이제 오스코테 유한양행이랑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에스티팜, 이제 미국의 중국의 CDMO 규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제약바이오는 좀 재편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소수의 종목 위주로만 아직도 이제 우리 시장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화장품이랑 이제 전력기기 전선 이쪽이 5월까지 좋다가 일단 전력기기 전선은 좀 세게 부러지고 6월 들어서 화장품은 그래 좋아요. 그래도 화장품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는 종목은 실리콘2죠. 실리콘2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미국 쪽 아무래도 유통이니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이제 또 리들샷 VT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좀 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조금 부러져요. 왜냐면 이제 6월 달에 아까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했던 화장품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은 뭐 계속적으로 좋다. 다만 5월 달에 좀 많이 올랐고요. 뭐 코스메카도 마찬가지죠. 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상승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만약에 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들이 튀어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실적 호전주이기 때문에 자 실적 2분기 실적이 또 7월부터 발표가 되죠. 특히 이제 7월 중순부터 웬만한 종목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7월부터 또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다른 섹터가 튀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선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동 가격이 3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동 가격을 항상 체크를 해라라는 겁니다. 금요일 날도 동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또 변한 건 없어요. 전체적인 뭐 AI 투자에 의한 전력 수요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눌림목에서 한번 우리 동 가격이 돌아선다든가 눌림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21선 좀 깼으니까 대장주였다가 MSCI 발표 나고 깼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열어두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이제 그 6월부터 이제 좀 빠지는데요. 이 효성중공업을 그래도 이제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효성중공업은 이 변압기 전력기기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 파트까지 있어서 그동안 좀 저평가를 좀 받아왔는데,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효성인 조성래 회장이 사망을 하고 이제 상속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효성그룹이 어떻게 찢어지냐면은, 효성그룹이 첫째가 이제 조현준이죠. 이 효성중공업, 뭐 TNC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남인 조현분인가요? 효성 첨단소재 등으로 이렇게 크게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는 이제부터는 상속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주가가 좀 올라야 됩니다. 주가 오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효성그룹주들은 그 중에서 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보다 그동안 이제 전력 변압기와 건설이 짬뽕된 회사였는데, 요때부터 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인적 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적 분할이 뭐냐면 변압기랑 건설이랑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만 남으면은 상당히 재편이 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랑 시가총액 차이가 상당히 좀 큽니다. 현대일렉이 9조가 넘죠. 이 효성중공업이 3조.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고점이 35만원대죠. 10주선도 35만원대고, 이 정도까지 열어두면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 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전선 쪽도 이제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S라든가,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는 이제 쌍고점을 찍었으니까 뭐 이제 하락 추세는 맞는데, 이제 돈 가격이 반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MSCI 8월달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LS라든가 LS 일렉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뭐 어디가 저점인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부터는 이제 돈 가격을 좀 보면서 좀 저점을 잡으시라라는 거예요. 왜 전력기기 전선주들이 6월부터 하락을 하냐? 돈 가격이 조정을 좀 보인다.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2차전 제약바의 다른 섹터가 튀어나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료도 이제 몇몇 종목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삼양식품이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이제 월별로 또 실적이 잘 찍히고요. 또 캐파 확장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양이라고 핫도그로 올랐다가 최근에 또 냉동김밥으로 이렇게 뽑고, 뭐 빙그레, 오뚜기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사조대림이라고 있어요. 이 사조대림이라는 업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한, 여기도 이제 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정고점 이 정도 수준에서는 4만원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왕고래 쪽은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큰 기대는 안 거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황당무계한 주식이었지만은 주가는 또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정부 쪽에서 또 끌어가기 때문에 변동성 무지하게 크죠. 무지하게 큰데 뭐 피팅이라든가 밸브, 철강, 강관 이런 것들 위주로 뭐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맡겨두시고, 대신 한국석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한국석유는 한국석유공사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아스팔트 만드는 업체예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될 거고, 이쪽 테마주들은 기준을 이제 가스공사로 좀 잡았으면 해요. 가스공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들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뭐 발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쪽에는 뭐 트레이딩 가능하겠다. 정부 쪽에서 워낙 세게 미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SK입니다. SK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혼 기사가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왜 SK가 이혼 소송이 SK 주가에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거의 SK 지분이 거의 답니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서 2.4조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40억이니까. SK 실투론도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TRS라 그래서 또 이것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계약으로 좀 묶여 있어요. 특히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도 또 재판에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뭐 세게 보면 또 1조 가까이 쳐주는 데도 있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현금화하기 힘들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 SK 지분이 17점 몇 % 있을 거예요. 17%인데 여기서도 반 이상이 담보대출이 좀 나갔어요. 당연히 SK 주식을 못 팔겠죠.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반 이상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SK 실트론을 산 겁니다. 자, 1.4조를 줘야 되는데 2.4조의 지분 가치에서 반 이상이 담보대출을 받았다. 반 이상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상당히 유동하기 좀 힘들고요. 이 실트론 같은 경우도 좀 세게 보는 데서 1조가 가치를 주지만은 이것도 재판이라든가 TRS 계약이라든가 상당히 현금화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1.4조를 현금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SK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최태원 회장이 17점 몇 %가 있고 나머지 7, 8%가 이제 사촌이라든가 형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나눠준 건데 이것도 합쳐서 재산 분할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사주가 25% 있어서 요걸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최근 밸류업이라든가 최근에 또 이제 그 법안 개정이 들어갈 텐데 자사주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개 사라 그랬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 얼마 주고 방어를 해달라.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쓰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그야말로 사면 초과다. 만에 하나 이 최태원 회장이 이쪽에 1.4조를 주고요. 이 최태원 회장도 만약에 죽으면은 이 자손들과 요 새로운 부인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 1.5대 자녀들이 다 111이에요. 노소용 씨 자녀들이 3명. 여기는 둘이 태어난 장녀 1명, 그 다음에 전 남편 소생. 여기까지 만약에 입양시면은 자, 이 최태원 회장의 지분 자체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체도 1.4조를 마련하기 힘든데 하여튼 뭐 SK그룹은 상당히 경영권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만약에 경영권을 노리고 사모펀드라든가 들어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방법은 뭐다? 하나다. SK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의 그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SK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올리든 아니면은 이 많은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주식수를 줄여서 올리든 아니면은 배당을 많이 주든 이래저래 SK 주가는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그러고 이 지분 구조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 사냥꾼 입장에서도 그러고 어쨌든 SK 주가는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어떤 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그때 금요일날 5월 30일날 이혼 결과가 나와서 급등을 했고요. 월요일까지 급등을 했고 이제 화요일날 윗골이 달고 아무 단타들 나가면서 이틀 조정을 받았는데 보시면은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거래 없이 빠지는 때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 잡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요. 이게 뭐 계속 급등을 한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방향은 윗방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2심이라는 게 대법원 3심에서 3심은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태우 쪽에 재산이 기여를 다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마칠 텐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종목은 SK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라. 요거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로 환경이 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거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처럼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 다음 주는 목요일에 중요한 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CPI라든가 FOMC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연휴 끝날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우투머니 TV에 좀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니까 뭐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나오고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그래서 조회수도 좀 많이 올려주셔야지 활성화가 돼야지 또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